향수라는 정지용님의 시야. 정지용의 시. 아주 유명한 시인이지. 정지용은 모더니스트야. 모더니즘 계열의 시를 거의 선구자적으로 제일 처음에 썼던 시인이고, 모더니즘은 뭐냐면 보통 이미지즘이라고 그래. 이미지가 뭐지? 감각,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공감각 막 이런 거 있지. 나중에 이제 뭐 정지용 작품 중에서 뭐 유리창이라는 작품도 할 거고, 그 유리창 말고 또 백록담 이런 거 뭐 그런 시들도 함께 배울 거야. 오늘 배울 거는 향수. 향수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고향을 생각하면 생기는 수심이니까 좀 뭔가 그리운 대상을 가지 못하는 거에 대한 아쉬움, 막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향수,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러면 고향이라는 이미지를 여기서 지금 고향하면 떠오르는 게 뭘까? 그러면 그 떠오르는 이미지라는 건 이제 모습도 되고요, 느낌도 되고 이런 것들을 쭉 써놓은 거야. 자, 1번부터 한번 볼게.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되는 실개천이 휘돌아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비 금빛 게으름 우는 그곳, 그게 어딘데? 고향이야, 고향. 알았니? 이게 고향의 모습이지. 우리가 고향하면 떠오르는 거야. 차막, 그곳이 차막 꿈엔들 시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 반복되면 운율이 생기는 거야. 먼저 넓은 벌판의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가 지줄되는 실개천이 휘돌아가고, 실개천. 자, 그럼 이 모습이 뭘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가 고향 하면 떠오르는 그 어떤 모습이 떠오르잖아. 이게 넓은 벌판 동쪽 끝에 옛 이야기 지질되는, 이건 뭐 화류법이라고 해도 되고 의인법이라고 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의인법으로 해석을 할게요. 옛 이야기를 막 떠들고 있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또 한 장면,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비 금빛 게으름 울음을 우는 곳.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게 어딘데? 고향이란 말이야, 고향. 우리가 고향하면 떠오르면, 고향이라고 떠오르면 하는 그 장면이야. 그림으로 시각적으로 보인다면 여기 지금 요 두 가지 있지. 실개천 시골에 있는 거, 얼룩배기 황소 시골에 있는 거,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향토적 이미지라고 그래. 향토적 이미지, 시골 이미지다라고 생각하면 돼. 향토적 이미지가 일단 나왔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옛 이야기 지질된다. 얘는 의인법이라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 사람이 아닌 걸 사람처럼 표현했어. 그 다음에 해설비, 금빛 게으름 울음. 우리 많이 배웠던 거네. 이거 공감각적 이미지지. 공감각적 이미지. 울음을 금빛이라고 했으니까 청각을 시각화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금빛 게으름 울음이 우는 곳. 그러면 이거 일련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고향 모습이라는데 고향이 어떤 곳이야? 그러면 일단 평화로운 곳이지. 평화로운 곳, 평화로움이 느껴져. 그 다음에 그 뭐랄까, 평화롭고 조용하고, 뭐 이런 것들이 고향의 이미지란 말이야. 고향의 이미지, 시골이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고향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리면 떠오르는 장면을 시각적으로 시각. 근데 시각인데 어떻게 봤냐면 멀리서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원경 멀리 있다, 그런 얘기 안 하니? 자, 그럼 마지막에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랴. 잊혀져 안 잊혀져? 안 잊혀지겠지. 이런 걸 서리법이라고 하고요. 이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랴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 마치 고려가요의 후렴구하고 비슷한 느낌이 들어. 고려가요에 보면 후렴구가 나오는데 후렴구가 맨 끝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연을 나눠주고요. 계속 반복돼서 운율, 리듬감을 주고요. 통일성을 주고요. 그게 후렴구 역할이거든. 고려가요. 그거랑 똑같이 이 시는 현대시인데도 불구하고 후렴구,
같은 게 나온다. 후렴구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알았니? 그러면 서리법은 당연히 잊혀지지 않는다고. 서리법의 효과는 강조야, 강조. 강조. 잊혀지지 않는다는 걸 강조하는 거야. 자, 일연. 멀리서 바라본 원경의 모습. 고향의 이미지 시각적으로 표현한 게 일연이야. 그러면 2연을 가볼게. 좀 안으로 들어갈 거야. 2연부터. 질화로에 제가 식어지면, 질화로, 이거는 이제 겨울에 추울 때 방아다 이렇게 그 항아리 같은 그런 걸로 다 화로를 만들었어. 거기 따뜻해지는 거지. 제가 식어지면, 그러면 질화로에 제가 점점 식어진데 이걸 시간의 경과라고 하지. 시간이 점점 가고 있는 거지. 그런 다음에 감각은 뭘까? 제가 식었어. 식어지면 그럼 뭐야? 촉각적 이미지가 나와야 되겠지. 그 다음에 빈. 자, 원래는 빈인데 빈이라고 했지. 이런 걸 시적 허용이라고 한다. 원래는 틀린 거지만 맞는 걸로 쳐주자. 빈. 밭에 밤바람 소리가 말을 달리고. 자, 밤바람 소리가 말을 달리고. 소리가 드그닥 소리가 밤바람. 원래 밤바람은 세찬 바람 소리거든. 소리가 말처럼 막 달려간대. 그럼 이거는 청각을 또 시각화한 거야. 공감각적 이미지가 자주 나오네. 공감각적 이미지. 아까 모더니즘, 이미지즘이라는데 이미지가 자꾸 나오는 거야. 그리고 밤바람 소리가 말을 달린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세찬 바람이 분다. 뭐 이런 적이야. 세찬 바람이 부는 걸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이렇게 표현한 거야. 공감각적 심상. 그 다음에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 아버지의 모습이 좀 힘들게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부모님, 아버지의 모습이다. 라고 얘기한 거야. 집베개. 자, 집베개. 어디 갔는데? 베개는 베개인데 지푸라기로 만든 거야. 그럼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것도 향토적 이미지라고 할 수 있죠. 향토적, 시골 같은 거지. 아까 나왔던 거 또 하나 더 있지. 질화로에도 향토적 이미지. 그래서 향토적 이미지가 실개천, 얼룩배기 황소, 질화로, 집베개 이런 건 모두 향토적 이미지를 말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집베개를 돋아 고이시는 곳. 그곳이 어딘데? 그게 바로 고향이란 말이야. 힘들게 일하고 아버지가 와서 집베개를 이렇게 돋아가지고, 왜냐하면 집베개는 이렇게 배에다가 보면 막 모양이 흐트러진다고 탁탁탁 이렇게 하고 다시 원래대로 모양을 맞춰. 그걸 집베개를 돋아서 이렇게 고이고 주무시는 아버지가 계신 곳, 그곳이 바로 고향이고요. 잘 들어봐. 여기 지금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하고 있잖아. 첫 번째 이론에서는 그냥 고향 자체의 모습에 대한 그리움이야.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고향 가면 누구 있는데? 아버지. 이해됐어? 고향을 그리워한다는 건 그 고향에 있는 아버지를 그리워한다는 거야. 아버지나 고향이나 이미지는 가서 만나보고 싶고 늘 그리운 공간, 대상.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것도 고향의 이미지를 아버지를 가지고 얘기한 거라고. 아버지 자상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고향처럼 늘 맞아주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나왔어.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려 잊혀지죠? 안 잊히지요. 서류적 표현이고 그리움을 강조한다. 뭘 강조한다고? 그리움. 잊혀지지 않는다. 그리움을 강조하고 있다. 후렴구가 이렇게 나오면서 내용이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일연은 그리워하는 고향의 모습 자체지, 그지? 2연에서는 고향 가면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누굴까? 그러면 아버지가 힘들게 살아가시는 아버지가 지쳐가지고 주무시고 그러는 곳, 거기에 가면 고향이야 라고 생각한 거야. 알았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아버지 얘기한 건 다 고향처럼 그리움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3연을 가볼까? 또 고향 같은 이미지.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아까 나왔던 시적 허용. 원래는 파란이 맞지만 파란이라고 틀리지만 써놓은 거야. 그러면 우리는 시인이 모르고 한 게 아니라 파란보다는 파란이 더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에서 맞는 걸로 하자. 시적 허용.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파란 하늘빛. 우리가 감각도 정리해야 되는데 이건 뭐야? 시각이지. 시각적 이미지.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요게 이제 그리움 정서가 직접 나온 게 그리워야. 함부로 쏜 화살. 자, 요것도 해석을 잘해야 돼. 화살을 있잖아. 화살을 쏘면 어떻게 돼? 막 날아가잖아. 네. 어디 떨어질지 모르지. 자, 이게 바로 어린 시절. 흙에서 자란 이 화자의 어린 시절이야. 어린 시절, 그리고 어린 시절에 갖고 있었던 상상력, 꿈, 이런 거야. 우리 상상력이나 꿈은 제한이 없지. 마치 화살을 아무 방향이나 멀리 쏘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고향이라는 이미지가 뭐냐면,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 꿈을 가졌고 무언가를 동경하는 걸 찾았고 이런 것들을 마음껏 했던 곳, 풀서비스를 함추름 휘적시던 그곳, 나의 어린 시절이 있던 그곳, 그게 바로 고향이거든. 그래서 그리움의 대상인 고향 중에서 어린 시절에 나의 모습이 있던 것이 바로 고향이니까 또 이걸 가지고 고향을 얘기했단 말이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볼까? 이번에는 가족 얘기를 한번 할게. 전설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이. 이거 선생님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하는데 뭐 일본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 여자아이가 바람에 불어갖고 머리카락이 막 휘날리잖아. 그거 떠올리면 돼, 알았니? 전설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그러니까 밤물결은 아니고요. 직유법이야, 직유법. 비유하고 있는 거야. 누구의 머리가 그러냐면 어린 누이 동생의 머리카락이 바람이 막 부니까 막 휘날리는 거야. 그 밤물결 같이 휘날리는 게 바로 어린 누이의 머리카락이고, 여기서는 역동적이라고 하면 되겠지. 막 여기 눈앞에서 막 살아서 꿈틀꿈틀대. 막 변화무쌍해. 알았니? 그게 바로 전설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어린 누이 동생의 기민 머리카락. 검은 기민 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그러면 역시 이것도 고향에 있는 가족이겠지, 그지? 동생이니까.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이게 뭐 평범하다, 뭐 그런 얘기야. 평범하다고. 보통 여자다, 그런 얘기야. 사철 발벗은. 자, 사철 발벗은 아내가 있는 곳, 누이 동생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고향이지, 그지? 그러면 여기 사철 발벗은 뭐 이건 열심히 일한다, 고단한 삶, 위에서 말하면 고단한 힘든 삶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요. 만약에 이거를 현실 반영론으로 하면 이게 일제 강점기이기 때문에 현실 반영으로 한다면 일제의 수탈, 우리 조선인을 수탈하고 농민을 수탈했다, 이건 현실 반영론으로 해석한 거고, 여기서는 그런 거 없이 보편적으로 해석하면 사철 발벗어, 늘 신발 벗고 논에서 흙에서 일하고 있는 아내, 그러면 이건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자기 아내를 말하는 거야. 이 아내가 어디 있어? 고향에. 그 다음에 전설바다의 밤물결 같이 기민머리가 막 흩날리는 어린 누이 동생이 어디 있어? 고향에. 알았지? 나가온 햇살, 감각으로 말하면 뭘까? 촉각적 이미지지. 촉각적 이미지. 따가운 햇살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 그곳이 어딘데? 어린 누이와 아내가 있는 고향이죠. 그럼 결국 고향에 있는 어린 누이와 고향에 있는 아내, 그 모습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니까 결국 고향을 그리워하는 건 똑같은 얘기가 돼버리잖아, 그지?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이렇게 하면서 사연이 끝났다. 알았지? 자, 마지막 오연으로 갈게. 하늘에는 석금별 이랬는데 원래는 이제 성근별 그래요. 듬성듬성, 빽빽한 게 아니라 듬성듬성한 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자, 하늘에는 성금별, 이건 보통 이것도 시간의 경과를 의미하는 거야. 이 새벽이 됐다는 얘기야. 깜깜한 밤하늘에 별들이 촘촘히 있다가 새벽이 되면 이렇게 듬성듬성 별빛이 나온단 말이야. 시간의 경과, 새벽이 왔다는 의미야. 새벽이다. 그 다음에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뭐 이건 우리가 생각할 때 막 신비롭고, 그 다음에 동화적인 어떤 그런 마치 애니메이션 같은 그런 느낌이 나. 알 수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까마귀. 자, 서리까마귀 우짖는 곳. 자, 요거는 청각적 심상이겠지. 그리고 서리까마귀는 사실은
계절을 나타내는 거야. 서리가 내릴 때 우는 까마귀, 가을 뭐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라니. 그래서 청각적 이미지가 있고 가을이다 계절.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초라한 지붕 그러면 가난한 뭐 가족이라고 해도 되고 가정이라고 해도 되고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 이야기 꽃을 피우는 그곳이 어딘데 나의 그리움의 대상 고향이지. 그런 곳이 바로 고향이다. 됐죠? 그럼 결국 고향을 그리워하는데 고향 안에 있는 아버지도 그립고요. 어린 시절도 그립고요. 그 다음에 아내와 누이 동생 가족도 그립고요. 그리고 고향 가면 있는 우리 집 가정 화목한 가정 알았니? 이것도 다 이미지가 고향의 이미지하고 고향하면 떠오르는 이미지하고 거의 같은 이미지들이지.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얘네들도 다 모두 평화롭다. 전부 다 공통점이. 그 다음에 아늑하다. 뭐 조용하다. 뭐 이것도 가능해요. 뭐 이렇게 큰 소리 칠 일이 없기 때문에. 알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고향의 이미지들을 다 확인했다. 자, 여기 지금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는 마지막에 다시 한번 강조하면 바로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이 부분이야, 이 부분. 자, 그러면 얘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줄게. 뭐냐면 얘는 일단 후렴구처럼 연을 구분한다. 맞지, 그지? 얘가 나오면 1연이 끝나고 얘가 나오면 2연이 끝나고 연을 구분하는 거야. 반복됐으니까 운율이 만들어지지. 운율 형성. 세 번째, 시 전체에 통일성을 준다. 얘가 나오면 연이 끝날 것 같아. 마무리가 될 것 같아. 또 다른 대상으로 갈 것 같아. 그러니까 통일성 결국 안정감을 준단 말이야. 안정감. 통일성과 안정감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 처음에 멀리서 원경에서 시작해. 봐봐 고향의 모습부터 시작했잖아. 그러다가 아버지 맞지? 그 다음에 어린 시절 점점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원경에서 근경, 그 다음에 마지막에 화목하게 도란도란 서리까마귀 오는 그 화목한 집의 모습 다시 원경으로 끝난다. 원경에서 근경 갔다가 다시 원경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면 돼. 알았니? 제일 내면은 어디냐면 화자의 어린 시절이야. 사면이야. 알겠지? 그거는 본인밖에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야. 알았니? 자 마지막 자 차마 그것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얘는 주제를 집약하고 있다. 주제가 뭔데?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거를 강조하고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 향수는 이렇게 그리움의 대상인 고향을 얘기하면서 고향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같은 것들을 이렇게 쭉 이미지를 나열하고 있단 말이야. 자, 정리 한번 해볼게. 자, 향수라는 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란 뜻이라고 그랬지, 그지? 이 안에 그리움이란 정서가 있는 거야. 그럼 화자는 지금 고향에 있어 없어? 없지, 그지? 그러니까 딴 데 있으니까 고향이 그리워진 거지, 그지? 자, 이 시는 향토적이야. 아까 향토적인 시어들 나왔지. 뭐 있나? 실개천도 나왔고요. 얼룩배기 황소도 나왔고 질화로 집베개 이런 것들 모두 향토적 이미지를 드러내는 시어들이란 말이야. 시어들. 정리 한번 해볼까? 뭐가 나 처음에 실개천이 있고요. 두 번째 얼룩배기 황소. 얼룩배기 황소. 아, 이 황소는 황소인데 얼룩배기래. 이게 칙소라 그래서 우리 원래 오리지널 시골에 있는 옛날에는 이게 우리나라 소라고 얘기한 거야. 칙소 알았니? 시커먼데 중간중간에 누런 빛이 나는 거야. 그 다음에 질화로가 나왔고요. 이건 뭐 이제 겨울에 방 안에서 따뜻하게 하는 화로를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온 게 네 번째가 집베개. 집베개는 뭐야? 지푸라기로 만든 베개니까 시골 맞지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알겠지? 이런 것들이 향토적 소재, 향토적 이미지를 나타내는 시어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그 다음에 모던지즘답게 다양한 뭐가 나올까? 감각이 나오지요. 그래서 공감각적 심상이 나왔어. 공감각적 심상. 확인 한번 해볼까?
공감각적 심상의 대표적인 것은 위에서 이거죠. 뭐 금빛 게으를 모름, 청각을 시각화했다. 두 번째, 밤바람 소리가 말을 달리고 청각을 이번에는 시각화했다. 똑같으네. 청각을 시각화한 건 똑같아. 공감각적 이미지 나왔지. 그 다음에 여기 뭐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죠. 이런 것들 다 시각적이야. 알았어? 주로 시각적이고 촉각적인 거 또 나왔지. 촉각적인 거 뭐 이런 건 시각 맞지, 그지?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다 시각이야.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이런 건 촉각. 이렇게 다양한 감각들이 나온다고. 그 다음에 발을 옮기고 우지 짓고 이런 건 청각이죠. 그럼 벌써 감각이 공감각 두 개에다가 뭐 시각도 나오고 청각도 나오고 촉각도 나오고, 그럼 이렇게 하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다양하다 감각이, 이렇게 얘기하면 돼. 알았니? 그 다음에 반복되는 딱 떠올라야지. 후렴구가 나오고요. 이 후렴구는 주제를 집약하고 있고요. 이 후렴구의 역할은 아까 우리가 정리한 대로 연을 구분해주고, 두 번째 운율을 만들어준다. 시적 통일성과 안정감을 주고, 마지막에 주제를 집약하고 있다. 이게 후렴구가 하는 역할이란 말이야. 효과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 얘기야. 시라는 게 운율을 만들잖아. 그러면 운율을 만드는 요소가 뭐냐면 일단은 후렴구는 계속 반복되니까 운율을 만들겠지. 또 하나는 뭐냐면 뭐뭐 하던 곳, 이게 계속 반복된다 볼까? 뭐뭐 하던 곳 맞죠? 이게 여기만 나오는 게 죽던 곳,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야. 휘적시던 어린 시절의 추억의 장소, 그곳. 또 찾아볼까요? 뭐뭐 하던 곳, 고이시는 곳, 뭐뭐 하는 곳, 오는 곳. 이렇게 해서 보면은 끝부분에 뭐뭐 하던 곳, 뭐뭐 하던 곳. 이게 이제 반복되고 있단 말이지. 반복돼서 운율을 만들고 있는 게 바로 그 부분이다. 알겠지? 여기 이제 뭐뭐 하던 곳, 뭐뭐 하는 곳. 이렇게 됐지? 뭐뭐 하는 곳. 이게 반복이라고. 그러면 이 시의 운율을 만드는 요소는 후렴구의 반복과 뭐뭐 하던 곳, 뭐뭐 하는 곳, 이 곳의 반복이다 라고 하면 맞겠지, 그지? 자, 내용을 잠깐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일연에 나와 있는 게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면 고향하면 떠오르는 모습이라 그랬잖아. 그지? 고향하면 떠오르는 모습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떠올리는 거지. 근데 이연으로 가면 이거는 옛날에 아버지가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여기는 회상이라고 해야 돼. 회상. 고향을 떠올리면 옛날에 과거에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고단한 삶을 사시는데 밤에 있잖아. 이렇게 주무시는 그게 떠오른다고. 자, 그 다음에 사면 가니까 얘도 회상이네. 회상. 어린 시절에 대한 회상이지, 그지? 사면도 어린 시절에 대한 회상. 사연도 그 고향에 있는 어린 누이와 아내에 대한 회상을 하고 있는 거야. 회상. 마지막 정경, 모습이지, 모습.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이거야. 원경이라는 건 일연을 말하는 거야. 일연. 마지막 오연이 원경이, 알았니? 그러면 이연하고 사면하고 사연은 뭐야? 얘는 회상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원경의 반대는 근경이거든. 그럼 얘네들을 근경이라고 할 수 있냐? 네, 근경이라고 할 수 있어. 이 중에서 제일 근경 어디야? 사면이지. 왜? 가장 내면이기 때문에. 화자의 어린 시절이야. 그러면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지, 그지? 화자밖에. 그러니까 가장 내면의 정경을 말한 건 사면이다. 그리고 이연, 사면, 사연은 고향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그런 것들을 회상한 거야. 일연하고 오연은 멀리서 고향을 바라봤어. 그러면 그때 보이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알겠지? 결국 여기 마지막 연에 나와 있는 이 가족끼리 가난하지만, 초라한 지붕에 가난하지만 도란도란 얘기하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그 가족, 그 이미지가 바로 고향의 이미지랑 다를 바가 없다. 그런 얘기야. 이게 정지영의 향수고, 나중에 유리창하고 뭐 백록담, 뭐 벌목정정하는 그 또 다른 시가 있거든. 이런 것까지 함께 공부해 두면 되겠어.